저는 최근 파이어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 지금 당장 돈이 많은 건 아니고요. 그래도 목표를 잡아야지 이루진 못해도 그 근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파이어를 한번 해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. 그냥 하면 또 마음이 약해질까봐 유튜브도 같이 하면 크게 좀 마음을 다잡는데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. 제가 파이어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 돈은 일단은 투자를 통해서 늘려갈 건데 저의 지금까지 투자 기록은 마이너스 735만 원입니다. 이렇게 투자도 못하는데 어떻게 파이어를 하냐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마이너스 700만 원이어도 좀 그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.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2020년이 일한 지 한 5년 차 되는 해였어요. 그래서 모은 돈이 한 1억 정도 됐었습니다. 그래서 5년 동안 1억 모은 게 굉장히 쉽지는 않았고 1억을 좀 잘 불려서 좀 잘 한번 인생을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무언가 해보고자 했었고 그때 시작한 게 주식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해 1월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었습니다. 약 2천만 원어치를 한 번에 샀던 게 제 투자의 첫 시작이었습니다. 그때 단가 59,300원이었는데 2천만 원을 딱 투자해 보니까 주식이란 게 이게 한 번에 두 배 가고 세 배 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. 특히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삼성전자 주식을 그렇게 한 번에 많이 샀냐 이 그래프를 보고 샀는데요. 이 꾸준히 그래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주식이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오르긴 오르고 크게 떨어지지 않는 주식인 삼성전자를 넣는 거는 크게 손해는 안 보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래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믿음 하에 넣었고요.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2천만 원을 가지고는 또 큰 수익을 또 못 벌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왜냐하면 주식이 특히 삼성전자는 한 두세 배를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. 워낙 덩치도 크고. 근데 2천만 원 넣으면 10% 올라봤자 200만 원일 거예요. 나는 주식이라는 리스크가 큰 투자 수단을 선택을 했는데 200만 원 정도도 못 버는 그 규모로는 주식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일주일 뒤에 1천만 원어치를 또 샀습니다. 총 3천만 원이 되었죠. 제 모은 돈이 1억이 있었는데 3천만 원의 주식이 이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. 근데 아시다시피 그 다음 달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? 코로나가 터졌습니다. 대부분의 자산들이 한 30%는 떨어졌었어요. 코스피가 30% 떨어졌으니까 말 다 했죠. 그래서 약 3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이 손실이 되더라고요. 한 달 만에. 제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1천만 원이면 그래도 몇 달은 모아야 되는 돈인데 한 번에 잃었던 거죠. 좀 조급하더라고요. 되게 불안하고. 근데 또 더욱이나 그때 제가 32살이었으니까 만으로 주변 사람들이 막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죠. 근데 걔네들이 뭐 전세나 월세나 이런 걸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 집을 사더라고요. 더 조급해졌었죠. 나도 뭐 그래도 뭐 이렇게 1천만 원 손해를 안고는 있지만 그래도 9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집이라도 사야겠다. 그래서 좀 집을 알아봤어요. 대충 6억대 집이면 구매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. 전세 끼고 바로는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6억 5,500짜리 집을 그해 6월에 계약을 했습니다. 갑자기 주식 얘기하다가 집 얘기해서 황당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걸 왜 하냐면 제가 집 샀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투자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점을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집을 삼으로 해서 제가 두 번의 큰 돈 들어갈 일이 생긴 거예요. 처음은 11월에 잔금을 치러야 되죠. 1억이 필요했던 거고 두 번째로는 2년 뒤에 전세 보증금을 이제 빼줘야 하는 이벤트가 제 인생에 이제 생겼던 거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식하는데 굉장히 큰 에너지가 두세 배 에너지가 들더라고요. 예를 들어 제가 5만 9천 원에 삼성전자를 다 매수를 했는데 11월에 잔금이었잖아요. 근데 9월 정도 돼도 샀던 단가에 10%못 미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정도, 3, 400만 원 정도 손실을 입게 되었죠.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게 본전만 가라. 본전만 가면 나 이제 이거 털고 앞으로 이제 주식 안 보겠다. 그래도 이제 좋은 경험하고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.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근데 그런 시기가 왔었어요. 그래서 다 팔고 마이너스 1천만 원 됐던 게 0원까지 간 거죠. 그 심지어 배당도 좀 받았으니까 한 30만 원 정도 플러스가 되었더라고요. 그래서 털고 나오면 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이벤트가 발생했냐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. 매도하자마자 한두 달 사이에 제가 5만 9천 원이었던 삼성전자 단가가 7만 원을 넘고 8만 원을 넘고 9만 원도 넘었어요. 한 3, 40%가 한 단기간에 한 달 사이에 팍 이루어진 거죠. 그래서 이게 또 내가 잃진 않았는데 기분이 묘하게 잃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
내가 잘했는데 조금 이번 타이밍이 좀 안 맞았었던 거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. 아, 주식 투자는 나랑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. 근데 그때 한번 느꼈어야 됐는데 어떤 걸 느꼈어야 됐냐면 큰 돈 들어가는 이벤트가 있을 때는 주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미 한번 배울 기회가 있었던 거죠. 근데 제가 그거를 놓치고 주식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. 왜냐면 그 2년 뒤에 전세금을 빼줘야 되니까. 그래서 이후 2년 동안 그 주식 투자를 좀 심하게 했었습니다. 심하게 했다는 건 뭐냐면 돈이 생기면 그냥 주식에 다 몰빵했어요. 그냥 100%. 100%인데 좀 우량한 대로. 그래도 몇 가지 예를 들면 삼성전자, 미국 S&P 500 ETF,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, 뭐 2차전지 ETF, 뭐 이런 것들 그래도 큰 거 위주로 했었거든요. 이거로 이게 많이 불려가지고 실거주를 하자. 근데 그때는 이제 2년 뒤는 1억이 아니라 4억인 거죠. 근데 대출도 점점 안 돼. 제가 살 때는 DSR이 안 됐는데 DSR을 갑자기 적용도 하고, 그리고 더욱이나 제가 코로나라는 걸 큰 거 한번 경험을 했는데 더 이상 이것만한 건 안 생기겠지라고 했던 걸 비웃듯이 뭐 그냥 물가도 확 솟아버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그렇게 해서 물가가 막 올라버리니까 미국을 시작으로 막 금리를 막 쭉쭉쭉쭉 올리고, 그래서 뭐 전혀 뜻대로 안 됐죠. 마이너스인 게 대부분의 종목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행히 플러스인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다 파니까, 그리고 다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든 조정해서 전세금을 마련을 했습니다. 근데 제가 다 마련을 해서 실거주를 하니까 돈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. 100만 원도 없었어요, 진짜. 도배장판도 못하고 그냥 페인트 6통 한 12만 원짜리 쿠팡에 사가지고 밤낮으로 셀프 인테리어를 했습니다. 퇴근하자마자 그냥 혼자 페인트로 칠했어요. 계속 이게 잘 붙지도 않더라고요, 벽지에. 그래서 계속 힘줘서 누르고 몇 날 며칠을 해서 한 달 동안 이걸 했는데, 이 시기에는 진짜 돈이 없고, 왜냐면 뭐 가전제품도 사야 되고 또 주담대도 이제 내야 되니까 투자를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한 4개월 쉬었죠. 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저것 생각이 들더라고요. 가장 큰 건 이제 큰 돈 들어갈 때는 주식을 하면 안 된다. 그거는 진짜 분명히 지켜야 될 거고, 왜냐면 그 시기가 가까울수록 정신이 진짜 너무 혼미해져요.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돈은 당장 필요하고. 그래서 그거를 한번 느꼈고,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거는 변동성이 큰 걸 하지 말자. 이 변동성이 크면 너무 힘들더라고요.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가 뭐 마이너스 60까지도 갔었는데 뭐 그게 뭐 잡주도 아니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5위 안에 다 들었던 종목들인데, 이제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이런 것들도 충분히 크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도 뭐 시가총액이 뭐 100억 200억 하는 게 아니라 뭐 엄청 큰 기업이니까 30%가 빠지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50% 60% 맞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많이 힘들어요, 심적으로. 그래서 이러면 지속 가능하게 장기 투자를 못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돈이 큰 돈 벌더라도 그냥 꾸준하게, 그래도 저는 뭐 투자는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시간에 따라 돈은 가치가 막 계속 떨어지니까. 그래서 종목을 선택할 때 덜 있는 종목을 고르고, 이제 뭐 큰 수익은 못 얻더라도 그냥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자. 그래서 저는 그냥 S&P 500을 하기로 했어요. 아, 이게 뭐 제가 느꼈던 것들의 결론이기도 한데, S&P 500이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도 가장 마이너스 기간이 가장 짧더라고요. 그게 좀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.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에요. 그래서 S&P 500을 앞으로 하기로 했습니다. 또 좀 더 알아봤어요. 이게 맞는 선택인지 아닌지.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알아봤는데, 알아보니까 1950년부터 지금까지 배당 재투자 했었을 때 연간 평균 수익률은 약 10%더라고요.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봉이. 예금을 넣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3%의 정기예금을 100만 원 넣었을 때는 매년 3만 원만 주는 거잖아요. 물론 이 종목 자체도 역사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20%, 마이너스 40%인 적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10년 뒤에 8.8억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면 파이어를 한번 해볼 만한 금액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 종목을 해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. 그리고 워렌 버핏이 좀 약간 컸었는데,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다는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. 그분의 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, 그 자산의 90%를 S&P 500 인덱스 펀드에 넣고 나머지를 국채 10%에 넣으라는 건데, 거대한 투자자가 유서에 남길 정도의 이런 멘트를 했다면 저는 이게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 ETF 자체가 워낙 쉽게 모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고,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, 액티브 펀드 80%는 S&P를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크게 다가왔어요.
이게 그 기사인데 미국의 80%의 펀드 매니저들은 그 S&P 500을 넘지 못한다. 1년 동안 투자했으면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한 50대 50으로 S&P를 이길 수는 있더라고요. 근데 5년이 넘어갔을 때는 거의 80% 정도의 펀드 매니저들이 S&P 500을 이기지 못합니다.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전문가입니다, 전문가. 이들은 그냥 맨날 기업 공시 보고 그냥 재무제표 보고 이렇게 계속 하신 분들이 80%가 나와 떨어지는 형국에 제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다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건 느낀 건데 큰돈 들어갈 때 진짜 절대 주식하지 말자. 3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 코로나, 뭐 우크라이나 전쟁, 인플레이션, 무슨 뭐 고금리 이게 3년 동안 다 일어났었어요. 그래서 이게 뭐 투자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런 사건이 뭐 천재지변 수준의 일인데 이게 자주 일어나겠어라고 했는데 이게 뭐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더라고요. 제가 돈이 필요한 시점에 그 가치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는 자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절대 인생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큰 돈이 들어갈 때가 분명히 예상되면 주식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가 그간 했던 어리석은데 종목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딸지만 봤어요. 그냥 뭐 네이버랑 카카오를 들어가면 한 50%를 번다더라. 뭐 어디를 하면 30%를 번다더라. 이거를 봤지 이 종목이 얼마나 떨어질지를 안 봤거든요. 이 종목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인가를 보고 안 잃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단기에 돈 벌 생각하지 말자. 근데 이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요즘에 삼전이 6만 원에 갇혀가지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다고 사람들이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삼전도 제가 2020년도에 샀던 그 가격대랑 비교하면 지금 이미 10% 올랐습니다. 이게 좀 장기 투자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나중에도 오를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자. 이건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죠. 금융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제가 종목들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임의로 만든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잖아요. 그게 일종의 저만의 펀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문가들이 만든 펀드도 80%가 깨지는 마당에 제가 비전문가인데도 그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애초에 저는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크게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제일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미국 시장을 선택해서 계속 앞만 보고 모으다가 제가 원하는 금액이 왔을 때 파이어를 하고자 합니다. 첫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